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인 단체 방한이 이어지고 있죠.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제주 관광업계도 유커 맞이에 분주한데 오늘은 제주 관광의 전망 또 과제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눠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지난 제주 관광을 진단하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고선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에 중국인들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커를 태운 크루즈가 6년 만에 제주를 찾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사실 이전에 제주 관광의 큰 손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유커들이었는데 꽤 오랜 기간 제주를 찾지 않으면서 이 제주 관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우리는 한 2번 정도의 기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16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아와줬고 예. 중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점점 증가를 해서 1,580만 명까지 증가를 했었고요. 예. 이 중에서 약 300만이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저희가 2017년에 사드를 맞아서 단체 관광이 완전히 이제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랬죠. 네네. 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 명에서 이제 120만 명,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뚝 예. 떨어졌습니다. 확 줄었었네요. 네네. 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큰 거를 맞았죠. 예.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았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족도가 3점대, 5점 만점으로 보면 3점대에서 4점 중반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예. 만족도는 높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잘 타고 있다가 코로나19 터지고 뭐 그전에 이제 사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관광이 주력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와 내국인들이 거의 주력이었을 때의 그 효과, 파급 효과도 차이가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네. 그 내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안 와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코로나이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국인들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어떻게 보면 해외 관광을 누리는 것처럼 좀 누렸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적 관광이 어떤 건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보여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체류 기간도 약 1박 이상 예.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소비 액수도 30%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 그 시기는 이제 내국인 관광객이 거의 정점을 찍는 시기였고 그래서 예.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이런 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형태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네네네. 부분들도 있었군요. 네네. 양적 질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이제 성장을 했던 시기인데, 네. 근데 사실 관광 시장이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야지 양면으로 잘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했던 업소들 굉장히 힘들어했던 맞습니다.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들 유커 잡기에 아주 현안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그 유커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제주는 어떨까요? 제주에서도 유커 잡기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사님이 가장 먼저 중국을 찾아서 이제 예.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팸 투어, 설명회, 그리고 홍보관 운영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것이냐가 예.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국인 시장, 특히 중국인 하면 우리가 예. 쇼핑 중심의 관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의 패턴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이제 쇼핑보다는 관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요?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제주도는
아무리 이제 쇼핑을 한다고 하지만 예. 대도시에 비하면 쇼핑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거에 비해서 관광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주도는 굉장히 오히려 더 이런 데서 큰 강점을 가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그 유커들 모셔오기 위해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혹은 뭐 500명 이상이 오면은 아예 시청에서 전담 직원을 배정하겠다. 이런 굉장히 그 유치 전략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뭐 말씀하셨듯이 도지사가 제일 먼저 네. 중국으로 가서 유치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중국 관광객들의 패턴, 관광 패턴도 좀 변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여행업계의 큰 손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중국은 우리랑 체제가 달라서 뭐 예전에 사드 사태 때도 봤습니다마는 당국에서 관광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랑 달라서. 그러니까 이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관광객 제한 조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만 너무 목을 메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는 부분을 중국이다라고 보지 말고 예. 우리가 타겟팅하는 여러 시장 중에 한 곳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관광객은 양의 문제보다는 예.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관광이라는 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시장을 다변화시키자라는 거고, 이번 중국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관광객 중에 이제 한 나라의 관광객 정도로 네네.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19 이전까지, 뭐 사드 터지기 전까지는 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한쪽에 좀 치중돼 있었던 건 분명히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예. 그러면 여러 지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제주만의 그 특이점, 차별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어떤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들어오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제도적으로 제주만 갖고 있는 이 무비자 제도라고 생각이 아,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데 장애 요소가 하나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무비자로 30일간 제주를 체류할 수 있다. 이 예. 부분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 제주는 다른 동남아 어떤 지역을 봤을 때도 뭐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바다, 예. 이런 콘텐츠가 독특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저는 가장 강점인 거는 사실은 가성비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좋다. 아, 네. 어떤 면이냐면 예. 굉장히 좁은 지역에, 제주라는 이 작은 섬 안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어서 예, 한 번 들어오면 예. 예, 관광지를 굉장히 많이 즐기다 갈 수 있거든요. 예, 예. 다른 지역에 보면은 관광을 갔을 때, 한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지역의 한 도시에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이 정도인데 그렇죠. 제주도는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그 관광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한꺼번에 다 즐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무사증 제도는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네네. 전에도 뭐 법무부에서 이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다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고,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콘텐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는 네. 좀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저도 그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보면은 뭐 차 타고 이동하는 데만 몇 시간씩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주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걸 저는 잘 그렇게 활용하고 생각합니다.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네. 한데.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이야기의 종합이 될 것 같은데, 제주 관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적 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뭐 계속 나와 있었고 좀 변화하는 추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기대를 할 수 있을지를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제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이 관광을 건강하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 성숙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글로벌한 관광 목적지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관광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도도 만들고 통제도 하지만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관광객과 도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 배려하는 이런 문화들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공정관광 캠페인 같은 것인데, 예. 네네. 이제 당장이라도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좀 실천하면서 예.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어야 같이 갈 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예전에 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뭐 내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서도 그 혜택을 도민들이 모두가 다 누렸느냐 거기에서 이제 서로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뭐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지혜를 좀 많이 모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앞으로의 제주 관광의 과제를 짚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김남진 제주도 관광협회 본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김익은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유커들이 돌아온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관광업계, 관광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는 소식 아마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좀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제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뭐 중저가 숙박, 예. 그리고 그 사고 면세점 이런 데가 사실 초토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영업이 중단됐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그 관광인들의 일자리도 이제 자리를 잃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예. 우리 특히 이제 관광 산업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도 예. 사실 지금 고갈 사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4개 노선 정도 이제 항공편들이 운항이 됐었는데 이것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뭐 크루즈도 뭐 상당히 그 한 500항차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사라지면서 예. 제주 경제가 많이 휘청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그동안 사실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분야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2016년인가요? 306만 명까지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네네네. 그게 다 빠졌었던 거잖아요. 아마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2016년도가 306만에서 예. 이제 중국인이 한 116만 명 들어오거든요. 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크루즈도 한 500항차 이상 들어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네. 그 중국을 전문을 하는 업체들이 아까 얘기했던 카지노나 면세점, 그 중저가 숙박, 사업 면세점, 뭐 전세버스 안내사까지 그렇죠.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또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뉴스에 그 크루즈 관광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크루즈선들이 이제 이번에 또 뭐 48척인가 배정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는 기대 효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 그 2016년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외국인이 360만 명이 1년 동안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아까 306만 명. 그렇죠. 그중에서도 120만 명이 크루즈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120만 명의 경제적 효과가 그 당시에 6,500억 정도를 예. 제주에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 120만 명이 한 98%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단체 관광 허용이 되면서 크루즈 관광도 중국발 크루즈 관광이 동시에 같이 허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8월 31일 날 이제 첫 중국발 크루즈 관광이 이제 제주에 들어오면서 네. 앞으로 내년에는 이미 뭐 280항차 정도의 예. 중국발 크루즈 여행객들이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크루즈 관광이 재개됨과 동시에 예. 또 상당한 큰 경제적 또 우리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제 당국에서 그동안 금지를 해왔기 때문이지 수요는 계속 있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몰려오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면세점도 문 닫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직원들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경우들도 있었고 크루즈 터미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여서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정상화의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건 준비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물어볼까요? 네, 지금 그 크루즈가 지난 그 8월 31일 날 첫 크루즈가 들어오긴 했지만 예. 아직도 이제 준비가 좀 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는 그 도와 우리 그 4개 관광단체에서는 이제 그 수용 태세하고 홍보 마케팅 업무를 좀 이제 전담하고 있거든요. 예. 있고 특히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들을 그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는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크루즈로 들어올 것이냐. 인천 김포에서 제주 올 것이냐, 또 직항으로 올 것이냐, 전 세계로 올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속에는 또 예산까지 포함이 돼서 예. 실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이용 시설 업체, 특히 이제 사업 면세점 같은 데는 휴점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 정비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그 속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새롭게 선호하는 상품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야 되고 예. 또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구인난입니다. 지금 사람이 없습니까? 예. 어. 관광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 다 그 일용직으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좀 데려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카지노 같은 경우도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사이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들이. 예.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한 1,300명에서 지금 한 50%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50%요? 예. 그리고 이 전세버스도 보면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 볼 때 한 1,770대 정도 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운전하실 기사님들도 예. 한 100에서 200명 정도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인난이 좀 중요하다. 공통적으로 막 호텔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문제가 우리 빨리 좀 하루속히 준비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그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무너져 내렸고 예, 그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좀 떠나 있는 상황, 예. 시스템도 좀 다시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또 과제일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지금 뭐 제주만이 아니라 사실 중국인 단체가 풀리는 다른 국가들도 지난번에 마카오를 다녀왔는데요. 예. 마카오의 유커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오고 있답니다. 정말 인산인해였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도 사실은 인력난이 아, 그래요? 구인난, 인력난 때문에 사실 식당이 문을 못 열고 예. 여러 가지 점포들이 소매점들이 문을 못 열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 물건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사람이 없어서 일날 사람이 없었었는데 저희가 아까 크루즈 말씀하셨지만 크루즈가 이제 대형화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대형화되다 보니까 크루즈 한 척이 4,000명 이상씩 싣고 오는 크루즈가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럼 하루에 제주항에 2척, 우리 민군 복합항에 강장을 통해서 2척이 들어온다 치면 10,000명 이상이 하루에 들어올 걸 쉽게 가정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버스도 필요하겠지만 전세버스 하나당 중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붙었었거든요, 이제까지. 예. 그러면 중국어 가이드가 하루에 200~300명씩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올 텐데 아, 네네. 그 중국어 가이드가 사실 한 7년 동안 크루즈 관광객이 오지 않음으로써 다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100명, 200명 더 많은 예. 중국어 가능한 인력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군대도 아니고 그냥 일시에 그냥 어디로 배치한다고 해서 딱 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관광업계처럼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곳도 없는데 그 맞습니다. 경험들이 없는 인력들을 갑자기 또 신규 채용한다고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면 좀 시간도 필요하지만 거기 현장의 노력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6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우리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6호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들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좋기는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중국 관광객이 한참 몰려올 때 이 저가 관광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골고루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계가 운영하는 여행사나 숙박 음식점들만 이용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주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면세점이라는 특정 계층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들을 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고민하면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그 7월과 8월에 그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을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직원들이 예. 투입이 돼서 뭐 제주관광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아웃바운드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석한 결과 그 앞으로는 아까 사회자께서 지적했지만 그런 쇼핑 관광 위주가 아니라 예. 물론 이제 쇼핑이 메리트 있기 때문에 쇼핑도 포함합니다만 네. 그런 그 문화라든지 그 레저 스포츠 그리고 웰니스와 그 결합된 그런 융복합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뭐 제가 직접 그 갔습니다마는 그 중국의 최대 여행사 그룹에 속해 있는 CYTS라고 그 청년 여행사를 가서 우리 한국 그 송출 담당자들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예.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동향을 파악한 대로 그런 다양한 그런 쇼핑만이 아니라 예. 그런 체험 위주의 상품들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 경기도 좀 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소비 패턴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그 얘기들 나오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예. 좀 더 성숙한 그런 여행 문화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협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네. 연구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교수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 흔히 6호 얘기했었는데 이제 6호가 쌍코로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쌍코라는 말이 개인 관광객들 위주의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 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처럼 단체로 와서 단체로 어느 한 식당이나 관광지 갔다가 가는 그 패턴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모양이죠.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허용하기 이전을 보면 지난 7월 달에 제주 공항을 통해서 상해에서 직항 노선이 하루에 7편 있거든요. 예. 단체 관광이 없습니다.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럼 다 개별로 하루에 7편의 항공편이 상해에서 제주로 오는 패턴을 보면 예.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고요. 그들은 이제 제주에 와서 이 중국어로 이렇게 소통이 어렵다 보니 예. 다 영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정보,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예. 정보를 얻다 보니까 심지어 차량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합니다. 예, 그러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예. 영어로 소통하고 카카오 택시로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먹는 맛집, 음식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알아서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 20, 30대 젊은 층이 아닌 예. 장년층들은 제주에 오면 언어도 불편하고 모바일이 익숙하지도 않아서 정보 구득도 어렵기 때문에 예. 단체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제주에 만들어진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과거에도 단체보다 일반 개별 관광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인들 예. 6호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도착만 해도 지하철로 다 연결이 되고 시내가 그렇죠. 그리고 다 중국 안내가 되고 네네. 이렇게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주는 서울보다 면적은 2.5배 넓고 또 면적이 넓은데 또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개별 관광객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수용 태세를 우리 안에 갖춰주느냐. 예, 예. 이게 앞으로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다 6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쌍커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예.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단체 관광도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분명히 여행 그렇죠. 패턴들이라는 것이 다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 관광 쪽으로 바뀌어가고 이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관돼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제주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19 시기에 내국인 관광객들은 제주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많이 오면서 늘어난 그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비싼 물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개인 관광객들이 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은 좀 이루어졌나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궁금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예?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하고 뭐 수용태세 하는데 그 예. 부분이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바가지란 용어가 예. 그 댓글에 가끔 이제 나오긴 하는데 아,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실은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고비용이거든요. 고비용, 우리가, 예. 그 일부 품목 우리 특히 뭐 이제 내국인들 보면 갈치 부분에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 비교가 아니고 예. 가격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갈치가 제주하고 이제 육지부에서 나는 그런 그 조업 방식이 다른 예, 막 예.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가 해서 그 내국인들이 예. 이제 그런 감사하는 이유가 그건 아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일본이 그 엔저 현상이 되면서 예. 패키지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 특히 우리 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한일 간의 크루즈들이 예. 그 패키지가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국인들이 많이 그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그 처방을 내립니다. 이제 내국인을 사로잡는 뭐 관광 전략을 7가지를 만드는데 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 교류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예.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컨벤션 뷰로 이렇게 그 기관들이 나눠서 그 분담을 해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라든지 예.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서가 그 협업들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협업하는 내용들을 하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 도민들이 예. 좀 안심하셔도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영훈 지사가 전에 한번 살짝 발끈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바가지 관광 논란이 불거지니까 예. 그러니까 몇 개의 사례로서 그걸 일반화 시킨다던가 혹은 그 어쩔 수 없이 품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로 제주 관광이 다 비싸다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견 타당하면서도 이게 이미지가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주도는 이미 연간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여름철에 한철에 몰리는 게 아니라 사계절 매달 사실은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이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예. 올해 뭐 동해안에 바가지가 요금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거는 여름철 성수기에 동해안에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반값 하나가 뭐 조그만한 게 50만 원씩 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가지인데 제주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바가지 요금 가치는 이제 예. 없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제주를 국내 여행지로 생각해서 해외 어디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미 제주는 국제 관광지로 국내 관광지랑 비교 대상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까? 해외 관광지와의 비교가 사실은 예. 더 정확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번에는 좀 상황을 바꿔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우리가 이미지를 타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10월 2일 날 또 공휴일이 되면서 6일 연휴, 추석 연휴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좀 대대적인 제주 관광 뭐 그랜드 세일 페스타라도 좀 벌이면서 예. 이런 홍보를 해 나간다면 그런 계기를 삼는다면 예.
좀 더 내국인들한테 이미지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들은 뭐 늘 따라오는 면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데 이게 예.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많이 예.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만족도가 높으면은 절대 바가지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도 차원에서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뭐 주제가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뭐 환영 일색인 것 같으면서도 그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에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참 많이 오던 시절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부정적인 시선들을 해소하는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과거 7년 전을 이렇게 다시 회상해 본다면 단체 관광객들이 물밑이 들어오고 크루즈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단체 관광이 똑같은 패턴이었잖아요. 예, 그때 도민들의 불만은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분들이 단체로 몰려왔을 때 상당히 좀 무질서했다는 거죠. 그분들의 움직이는 동선이나 활동들이. 그래서 문화 자체가 좀 다르죠. 예. 신제주에 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도록 넘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펜스를 중앙 분리대 같이 이렇게 세운 것도 아마 그 무렵부터 예, 시작된 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이 와서 좀 혼잡하더라도 그들의 소비가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체감이 되면 좋겠는데 그 소비가 면세점이라든가 쇼핑센터 또 음식점을 가더라도 중국인들이 설립한 음식점을 이렇게 가면서 그 중국인들의 관광 경제 생태계 자체가 예. 그들만의 리그가 됐던 게 과거 7년 전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가장 뭐 무슨 특약 처방은 없겠지만 예. 개별 관광객을 확대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용 태세를 갖추는 게 우리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국인 관광객이 지금 90% 이상이 다 개별로 오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다 단체로 왔기 때문에 버스도 필요하고 과거에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렌트카를 타고 오고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내 곳곳을 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수용 태세를 조금 빨리 개선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게 네. 도민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면은 이 중국인 관광객, 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운동을 아무리 한들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도 아마 관광협회에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그 마케팅 전문 용어로 이제 아이콘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네거티브 이미지를 어떻게 포지티브로 좀 전환하느냐 하는 것들은 예.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는 예, 예. 우리가 그 틱토커라든지 유튜버를 활용한 그 예,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그 메가급 그 인플들이라든지 예. 하고 있고 오는 9월에는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예. 그 유학생들을 한 30명 정도 그 인플들을 초청을 해서 예. 이제 제주에서 편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좀 홍보가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참 다행인 건 우리 도민들도 해외여행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예. 이제 그 선진 관광국 사례처럼 서로 이제 존중하는 문화도 많이 이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시에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아마 지난 8월 10일 날이든가 그 자문회의를 거쳐서 아마 그런 계획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부분만을 이제 계속 볼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지금 우리 국내 17개 시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우리하고 무한 경쟁 체제로 좀 돌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협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게 사실 좀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익이 서로 공유될 때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아마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한 분야에만
그 이익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들이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그런 예, 부분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아까 필요하다. 특정한 여행사가 아니라 예. 우리 돈에 영세한 도민들이 운영하는 그분들도 다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좀 이동을 하는 추세니까 그 예. 부분을 잘 연구하면은 어떻게 더 잘 분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중국인 관광의 얘기가 아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외국이 미국인 줄 아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영향력이 그렇죠.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희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 시절에는 사실 외국인 관광객 이꼬르 중국인 관광객이다라는 그런 인식까지도 많을 정도로 참 많이 왔었는데 사드 때 한번 겪어봤었죠. 한꺼번에 이것이 끊겼을 때 우리 제주 관광에 어떤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주 관광에 대한 다변화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계속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은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중국 6호가 끊기면서 좀 더 제주도 지방정부나 우리 또 관광 관련 기관들이 다변화에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6호가 오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노선도 상해만 직항이 개별 관광객들이 1일 7번이나 운항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던 걸로 예. 보아지고요. 지금 현재도 홍콩 직항이라든가 마카오 직항, 싱가포르 직항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이 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남아의 한 4-5시간 거리 정도면 예. 얼마든지 제주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6호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와 별개로 특히 가까운 지리적 입지에 있는 우리 동남아 관광객들, 일본 뭐 포함해서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거를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2016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외국인 관광객 전체 비율에서 85%를 차지하다가 예. 하루아침에 그것도 2017년 3월 중순부터 그냥 그 85%가 빠지는 바람에 예. 진짜 저희 관광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변화는 늘 신경 써야 되는 우리의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이 관광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목도를 했었는데 예. 지금의 이 국제 정세, 특히나 이 동아시아 쪽의 정세는 사실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험악하면 험악했지 그렇죠. 덜하지는 않은 상황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염두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이번 단체 관광객을 한국만 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예.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다 풀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의 뭐 시혜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뭐 이렇게 관광객을 보내줌으로써 경제적 도움이 되라고 풀 건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고 침체되다 보니까 관광을 풀어서 그 직항 노선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중국이 이 카드를 쉽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예. 경계 침체를 벗어나면 모를까 앞으로 당분간 몇 년, 수년간 뭐 이렇게는 중국이 지금 이거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해도 저희가 또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관광업계에서는 현장에서 겪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사드 때 한꺼번에 다 빠져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광 다변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관광업계에서는 어떤 고민들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침 그 우리 뭐 지사님까지 나서서 예. 이제 도에서 이제 관광교류국에서 그 중국 단체 허용을 일단 네. 문제를 해결하고 예. 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시장 다변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노선인 경우에 예. 지금 현재 그 중국 이외에 매일 들어오는 직항 노선은 오사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오사카와 더불어 가지고 예. 동경의 나리타 노선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시장 공략했던 게 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운항하는 노선이 이제 가장 공급석이 많은 게 북경의 대한항공입니다. 예. 그게 한 거의 300석 규모고 지금 그 싱가포르 스쿠트가 한 230석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석도 좀 많아서
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우리가 다시 2차적으로 뭐를 준비하느냐면 예. 인도네시아 시장을 또 준비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할 때 진정한 시장이 다변화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 어쨌든 그 작은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그 항공기는 바로 전기편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차 타기로 들어오고 예, 예. 그 다음에 퍼블릭 차타 들어온 다음에 전기 노선 들어오거든요. 예, 예. 퍼블릭 차타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전기성 예. 바로 이전에 한번 투입을 해서 그 시장성을 조사하는데 이제 그거를 해서 계속 실험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막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뭐 도나 우리 관광협회 관광공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자랑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치면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네요. 미리 한 번씩 간을 좀 먼저 보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면은 예전에 뭐 그 말레이시아 노선도 있었고 예. 방콕 노선도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던 도쿄나 후쿠오카 노선까지도 개설이 됐다가 마지막에 코로나 터지면서 싹 그 없어졌던 그런 예.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변화 얘기합니다만은 일단 그 항공편이 들어와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들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개설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부분도 하나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관광 쪽에 계시는 관광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도민들의 이제 부정적인 정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수 처리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계속 연일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들어오는 숫자를 늘려야 된다로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뭐 과거 몇 년 전부터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지금 도민들이 거주 인구가 약 70만 됩니다. 1년에 관광객이 1,500만이 들어와서 약 3일 정도 제주에 체제합니다. 그럼 1,500만이 3일 체제하면서 과연 제주에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을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예. 제주 도민의 70만이 살고 있는데 18% 정도가 관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예. 그러면 과거로 거슬러서 2005년엔 제주 도민이 55만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그때 관광이 500만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제주 도민의 삶에 환경적으로 관광객이 미치는 영향이 7.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15년 동안에 거주 인구 빼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우리 도민의 영향이 약 한 2.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환경적 수용력을. 그러면 환경 처리 용량을 2.3배 이상 더 갖추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15만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환경 처리 용량이 27% 증가합니다. 증가해야 예. 됩니다. 그런데 합치면 과거 2005년보다 지금이 약 한 50% 정도의 이 환경 처리 용량을 우리가 늘렸어야 되는데 과연 과거 15년 동안 50% 정도를 더 증설을 했느냐의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나올 때 조금 답답한 면은 예. 싱가포르나 해외를 보면 마카오만 해도 인구가 65만이거든요. 연간 관광객이 3천만 명 넘게 들어옵니다. 예. 마카오가 65만 살고 있는데 근데 면적은 제주도의 5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마카오의 환경 처리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도 우리보다 면적이 3분의 1의 작은 도시 국가지만 외국 관광객만 연간 1,700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보면 해마다 20년 전에 지금 가도 더 쾌적했다는 거죠. 더 쾌적하게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뭘 의미하냐면 제주도가 관광객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부에 잘 설득도 하고 예. 준비를 해서 환경적 처리 용량을 사실은 대폭 개선해 나가면 우리가 그 환경 수용력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그런 계제의 관광지는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준비가 미리 미처 안 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민들도 불편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관광객이 폭발했던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맞습니다. 그에 맞는 인프라 예.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부분들이 지금의 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관광협회에서도 이게 좀 좀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뭐
다들 쓰러져서 이제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예. 오버투리즘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보면 예. 우리 도내가 이제 뭐 호텔을 얘기하면 예. 객실 공급이 한 거의 8만 실 정도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동을 해보면 예. 한 46만 정도 예. 이렇게 좀 아직은 오버 공급이 돼 있어서 사실 그 다 우리 영세한 도민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형 호텔들은 되고 여기는 다 쓰러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정책을 컨트롤 할 때 이런 예.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도민들은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자본력이나 이런 그 기획력, 마케팅 능력이 없거든요. 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도민들을 좀 걱정하면서도 해야 된다 하는 예. 생각이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우리가 우리 관광 분야 환경 폐기물이 연간 6만 7천 톤, 뭐 전체 한 14%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도에서도 뭐 플라스틱 제로 섬을 한다든지 예. 우리 실은 관광협회에서도 2021년부터 바다를 좀 깨끗이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죽전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관광객하고 도민도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깨끗한 환경과 공정 관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을이라든지 그런 어촌계에 협조 받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지난 지방선거 때 한 정당에서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관광객을 줄이자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할 게 아니고 왜 그런 구호까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예측이 좀 부족해서 좀 기반을 만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 나가려면은 결국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좀 골고루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두 분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들어오고 있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 관련돼서 앞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끝으로 두 분께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제주 관광의 그 옳은 방향성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교수님? 예, 제주는 뭐 사드도 지났고 또 이제 유커들이 돌아오고 이러면서 국제적인 관광지의 명성을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가 국내 관광지, 여타 관광지 비교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 정책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온 관광객들이 만족해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관광으로 인한 수입, 그런 혜택들이 도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도적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좀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관광으로 좀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논의도 했습니다만은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이제 중국과 일본을 우리 제1시장으로 두면서 우리가 6시간 비행 시간 6시간 이내에 그런 동남아라든지 지금 시장이 아직 시작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 이 지역도 우리가 타겟을 좀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국인 쪽에만 중국하고 외국인 쪽만 얘기하는데 지금 제주 관광 전체 시장에서 70% 정도는 국내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 집토끼는 잘 잡아야죠. 예, 국내 시장을 70%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과 그룹을 균형 마케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어느 한쪽 도민들이 굉장히 위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중문에 컨벤션 센터도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동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는 우리가 좀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많은 지혜들이 모이면서 앞으로 제주 관광 산업이 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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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굴뚝 없는 제주에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면서 제주 경제를 이끌어온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계에 담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도민의 보편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생력이 담겨야지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혜들이 모이기를 바라면서요. 이슈 있다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